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의 주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정말 끝난 걸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걸지에 대한 리딩이에요. 떠난 사람, 멀어진 관계, 아니면 아직 마음 어떤 한켠에, 한 구석을 막 맴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미 끝났다고 느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 그 사람의 어떤 기운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리딩에서는 그 인연이 진짜로 끝난 건지, 아니면 다시 일말의 기회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타로 카드를 통해서 깊이 좀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도 되려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 사람과 내가 인연이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그치만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이 질문을 왜 했는가죠? 나는 왜 이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는지 아닐지를 궁금해하고 있는가일 수도 있고, 내가 왜 오늘 이 리딩에 끌렸는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 혹은 오늘 처음 제 리딩을 발견한 분이실지라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 리딩을 통해서 그 인연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한 사람당 하나씩 카드를 고르셔도 돼요. 예를 들어 A, B, C, 뭐 A는 친구야, B는 가족이야, C는 전 연인이야, 이렇게 해서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1번은 직장 동료, 2번은 전 애인, 4번은 썸남, 썸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고, 번호로 선택하실 분들 번호로 고르실 수 있도록 타임라인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리딩은요, 타임리스 리딩이에요. 자, 뭐냐. 이 리딩을 지금 딱 제가 올리는 시점에 바로 알람이 떠서 확인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리딩을 올린 날짜와 관계없이 올해 11월에 보게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리딩을 듣게 되는 시점, 발견하게 되는 시점, 또다시 번호를 고르게 되는, 다시 찾아오는 그 시점부터 3, 4개월간의 유효 기간이 있는 그런 리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5월 달에 올렸다 그래서 무조건 8월에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 리딩을 8월 이후에 보는 거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리딩이 딱 들어온 그 시기부터, 그게 언제일지라도, 혹은 내년 4월에 이 리딩을 처음 보게 되시는 분일지라도, 이 시기부터 3, 4개월 이때까지의 우리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의 리딩 들어갈 건데, 자, 우선은 이 인연의 끈이 아직 좀 남아있는지, 인연의 실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이건 느슨해진 걸지, 그 정도에서 그친 걸지를 좀 보면, 우선 이 사람과 나의 에너지 구간에 나오는 카드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대화로서 풀어본다면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 대화라는 게 누구 한쪽이 감정적으로 치우쳐져서 감정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그러니까 이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실 상대가 완전히 이해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해해. 너의 입장이 이러이러했을 거라는 것을 머리로라도 나는 이해해. 그러니까 진심으로 머리로 이해는 돼야 돼요. 가슴으로는 안 되더라도 머리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라고 하면서 막 감정을 호소하는, 그것도 심지어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그리고 너의 생각 이랬을 때 너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지 현실적인 대화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인연의 실이라는 게 다시금 쫙 당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고요.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서로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1번 분이 상대방을 떠올리든 상대방이 우리 1번 분을 떠올리든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괜찮았어. 좋았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한테 매력적이었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은 상대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은 잘해줄 수 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상대가 그렇게 주눅들어 있지는 않아요. 위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인 거예요. 나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1번 분이 고통스럽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풀려면 잘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았던 거, 좋았던 추억들로만 생각한다고 해도 그렇게 원한을 질 만한 사이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정작 우리 1번 분의 속마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것 때문에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이게 그렇게까지 큰 스트레스였다는 걸 모르고 이 인연이 언제든 닿으려면 닿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위축되거나 뭔가를 잘못했던 그런 포지션이 아니다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인연의 실이 완전히 끊겼다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괜찮은 부분, 좀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기회만 된다면 나도 상대방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게 잘해본다는 게 이성적인 관계라면 에로틱한 감정으로 잘해볼 수도 있겠고, 친구라면 화해하거나 더 친해질 수도 있겠고, 멀어진 어떤 특정 인물과의 사이라면 그 사람과 다시 잘해보고 재밌는 사이, 유쾌한 사이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인연의 끈이 끊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느슨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아예 끊어졌다? 가능성이 없다? 전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이 사람 조금 더, 이 사람의 감정 조금 더 보면 이 사람은 확신이 있네요. 보면 이분이 과연 1번 분한테 어떤 분이었을까? 저는 이 사람이 1번 분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요, 좀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이렇게 보여지는 피지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열정 있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도 상대방의 역할이 1번 분을 조금 리드해주고 1번 분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오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연락하고 이런 포지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이 사람의 속마음, 이 사람의 진짜 깊은 속마음을 보면 본인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좋아했든, 내가 너에 대한 정말 찐 사랑이었든,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아꼈든 뭐든 간에 내가 너에 대한 마음 자체는 확신이 있다. 거짓도 아니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1번 분이 사실 가족, 친구, 지인, 뭐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아니면 현재 남자친구, 현재 여자친구, 뭐 권태기든 생각할 시간을 갖든 이 누구냐에 따라 너무너무 사실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상황으로 이게 모두가 다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이 근본적인 감정은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은 1번 분에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에게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약간 웃긴 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건 간에 이미 약간 멀어진 사이나 조금 느슨해진 어떤 인연을 두고 이 상대방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 너무너무 지금 좋은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뽑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시금 연락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관계가 다시 잘 이어질 거라는 확신까지도 있다는 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관계에서 나쁜 감정이 별로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뭔가가 달라지겠지.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이 에로틱한 관계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궁합적으로도 너무너무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일단 이 우리 둘의 어떤 또 이 시간, 이 어떤 시간이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다시 이어주게 할 것인가 라고 좀 보면은 저는 1번 분과 상대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게 있다고는 나오는데 얘네들이 부정의 카드는 아니거든요. 있다고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관계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금 없었던 일처럼 심지어 없었던 일처럼 다시 우리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싶을 만큼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 재결합하거나 뭔가 옛날 일 다시 있고 좋게 좀 지내보자 이렇게 나오거나 뭔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는 카드가 얘기를 해주지만 이게 너무나 일시적인 감정에서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다시 새 출발하는 이 느낌 이게 상대방도 나도 약간 어느 날 너무 감정이 좀 무르익어서 뭔가 생각을 하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서 혹은 상대방도 나한테 다가올 마음과 어떤 확신,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자신이 있고 나도 이 사람 옆에 있는 내 모습도 마음에 들었었고 이 사람하고 잘 맞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두 분 다 약간 이렇게 확 올라오는 어떤 감정을 주체 못하고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모험, 도전 이런 느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하게 되거나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거나 뭐 이런 관계로서 이어질 가능성, 다시 연락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일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게 계획성이 있는 연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엄청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조심스럽게 연락해서 이 사람이랑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거나 이 사람이랑 이런 관계를 이어갈래라고 생각하는 게 두 분 다 아니라 확 올라오는 어떤 이렇게 되는 감정에서 연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지기보단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옛날 감정 다 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운 감정도 없어. 억울한 것도 없어. 서운한 것도 없을 수 있어. 근데 이랬다가 좋아서 연락했다가 갑자기 일주일 후에 이렇게 또 서로 서먹해지거나 연락 안 해지거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 자체는 정말 도전 정신 하나로 생길 수도 있고 이 기회가 열리고 컨택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 재회나 어떤 다시 이어지는 요게 유지가 되는 게 우리가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바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딱 하루 연락해서 하루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다음날부터 남이 모른 척하고 막 남보다 못한 사이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리딩을 볼 때. 근데도 1번 분과 상대방은 재회가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그냥 딱 반짝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날 어떤 감정 다 잊고 이렇게는 보여져도 막상 이어질 때쯤 되면 서로가 또 후회 못했던 거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 내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조금씩 멀어질 그런 느낌이다. 그런 흐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카드에서의 조언점을 보면은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하고 이래야 돼. 우리는 요런 관계여야 돼. 엄청 진지한 관계여야 돼. 우리는 뭐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관계야. 우리는 뭐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는 관계야. 우리는 깊은 관계야. 뭐 우리는 뭐 책임져야 되는 관계야. 이렇게까지 깊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 관계는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카드 속의 조언으로 따지면 진짜 즐겁게 그냥 이 사람과 시간 보내고 그냥 즐거운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복잡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나한테 숙제를 주고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과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연락하게 되면 혹은 내가 이 사람하고 연락을 할 만할 땐 난 이래야 돼. 우리 관계는 이래야 돼.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뭐 이러한 관계로 발전해야 돼. 혹은 더 좋아져야 돼. 이전보다 나아져야 돼. 이걸 자꾸만 이 옵션들을 계속 넣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실망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또 후회할 일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래서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한 조언.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선택. 최선이자 차선이자 나의 선택 붙잡아야 되냐 아니면 보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볼 때 붙잡는 것도 붙잡는 거고 보내주는 것도 보내주는 건데 일단 당신의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야 된다. 그게 먼저다.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이라도 진짜 단 10%라도 나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약간 너 좀 투머치해질 것 같아. 너 아니면 너무 좀 진지해질 것 같아. 아니면 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해야 되는 거 이만큼 적어놓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만큼 적어놓고 이 사람을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럴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붙잡지도 말고 그냥 보내라. 왜냐? 당신 곁에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당신을 골치 아프게 안 하고 자꾸만 내가 후회했나? 실수했나? 이런 생각 안 들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으니까 꼭 이 사람 아니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1번 분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 이래야 돼. 나 이래야 돼. 이거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즐거운 것만 생각하면 만나서 복잡할 것도 슬플 것도 누구 잘못일 것도 싸울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쩌면 진짜 두 분이요. 제가 봤을 때 1번 분이 이 사람을 친구로 두고 뽑았다면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동성친구라고 한다면 너는 내 동성친구 중에 너는 나를 1순위로 하는 친구. 우린 진짜 누가 뭐래도 베스트 프렌드는 너와 나만 돼야 돼. 이런 기준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친구의 작은 거에 서운하고 이 친구도 나의 행동에 너무 상처받고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방 속마음은 나에 대한 어떤 우울한 기분, 감정 이런 게 없어요. 별로. 논리적으로만 대화가 된다면 우리 충분히 다시 만나고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차라리 친구를 두고 애초에 뽑았다면 너무나 담백한데 친구가 아니라 뭐 가족을 두고 뽑았다. 어떠한 특정 관계를 두고 뽑았다. 멀어진 관계겠죠. 어쨌든. 그런 관계를 두고 뽑았다. 고민이 되는 관계를 두고 이 사람 보내줘야 될지 잡아야 될지를 너무너무 모르겠어서 뽑았다. 인연 어떻게 될지 뽑았다. 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그냥 즐거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깊게 철학적으로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부여하면 부여해 줄수록 이 관계는 서로가 힘들어져요. 저는 두 분이 이 관계를 딱 만들 때 1번 분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A하고는 A의 관계, B하고는 B하고의 관계 이렇게 나도 이 사람 앞에서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내 분위기, 대화의 톤 이런 것도 되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1번 분은 이분하고 어쩌면 진짜 정말 가끔 시너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서로 잘 맞아서 고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힘들 때 그냥 야 우리 털어버리자 이런 느낌으로만 만나는 친구 사이였다면 어쩌면 정말 베스트였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는 순간 서로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려고 해서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어쩌면 야야야 놀고 마시자 뭐 이런 느낌으로만 우리 둘 사이가 이어져 가는 관계, 그게 형성이 됐더라면 서로가 지금 이렇게까지 멀어질 이유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두 분이 마지막에 혹은 이 인연이 거의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어떠한 문제로서 우리들이 뭔가를 자꾸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 압박감으로 서로가 오히려 더 심플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 리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하고 내가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분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저는 사랑을 두고 뽑았다 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사랑했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로틱한 감정, 에로틱한 어떤 성적인 감정이 오가는 그런 사이는 아니라 진짜 그냥 어떤 인간관계, 좋았던 관계였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정말 어떠한 존경심마저 들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 그냥 한 인간, 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느낄 만한 깊은 사이였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서로가 말은 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격체, 이 사람이라는 인간 자체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고 좋아했다. 라고까지도 보여지고요. 서로의 이상형이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굉장히 만났을 때 뜨겁게 불타올랐다. 이 감정이 순식간에 뭔가 이렇게 확 사로잡히는 그런 느낌, 드라마틱한 느낌까지도 느꼈었던 그런 관계다. 혹은 느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면 그러한 관계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상대방하고 내가 갑자기 확 끊긴 느낌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구 한 사람이 차단을 했거나 누구 한 사람이 나 너에 대한 마음을 닫을래. 나 너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아. 딱 선을 긋거나, 나 너랑 연락 안 할래. 라고 했거나, 헤어지자. 라고 했거나, 생각할 시간 가질래. 라고 했거나, 나 너한테 어떤 이러이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좀 벽이 느껴져. 아니면 네가 너무 차가워 보여. 혹은 내가 차가워졌거나. 이런 흐름들이 좀 보입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아닌데 겁이 되게 많아요, 상대방이.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은요, 약간 겁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나를 지키고자 한 선택이었다. 내 직감을 따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본인이 해오던 인간관계에서의 방식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라고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은 상대가 약간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좋을 때는 두 분이 정말 좋았을 수도 있으나 이번 분이 상대방을 조금 무서워하거나 약간 이 사람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이 사람과 내 사이가 진짜 갑과 을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나이 차이 혹은 어떤 상하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고 조금 벽이 있는 그래서 격식을 좀 차려야 되는 관계였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내 친구나 연인에서 지금 이러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내 연인임에도 내가 내 친구임에도 혹은 어떤 특정 인물 우리 좋았던 사이 그랬던 사이였음에도 지금 이걸 고민할 정도로 상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리딩을 들었겠지만 상대방한테 이 리딩을 듣고 나서든 듣기 전이든 뭐든 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내 감정적인 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단호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고 본인의 생각이나 신념이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마음 이걸 돌리는 일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보여요. 그 부분이 이번 분한테도 조금 불만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 인연은요. 끊어졌다, 느슨해졌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보자면 끊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상. 정말 내 옆에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뽑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관계라면 애초에 이 리딩과 안 맞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내가 간간히 지금 연락은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 해도 감정적으로는 확실하게 끊어진 게 맞아요. 이거는 일말의 어떤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 관계가. 상대방도 나도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끊어진 관계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어떤 한때는 굉장히 활활 불타올랐지만 좀 끊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이 속마음을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시종일관 계속 차가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차단했거나 뭔가를 끊어냈거나 잠정적 휴식에 들어갔거나 완전 생각할 시간을 확실히 갖기로 본인이 딱 선을 그었거나 판단을 완전히 내렸거나 이런 카드들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쉬고 싶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이해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예, 정말 단호하리만큼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둘의 관계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언제가 됐든 이게 완전한 끝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내심 속으로는. 이 관계에 막 놓고 보면 끊어진 관계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잠정적 휴식이라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 끊어진 관계 맞아요. 본인도 이걸 인지하고 있고 우리 이번 분도 인지하고 계실 건데 상대방의 그래도 속마음은 완벽히 끝이라고는 겉으로 보이더라도 나는 이 관계가 언젠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확률이 있다면 다시금 얘기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번 분도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고 상대방도 사실 이거 두 사람의 마음이 비슷했고 끌렸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을 하고 에너지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상대방의 속마음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도 본인이 너무 지쳤다는 카드가 나와요. 감정적으로 너무 지쳤다.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그만 생각하고 싶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이미 내 에너지가 다 바닥났다. 고갈됐다. 이렇게까지도. 그리고 나 아프다. 힘들다.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고 정리가 됐다라고도 나오는 거죠. 실제 이 사람의 속마음, 무의식이. 두 분이 이 시간을 준다면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까? 아니면 멀어지게 될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시간이 가도 이 두 분은 이번 분, 이 마음을 과감하게 먹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시간이 가도 저는 두 분이 싸우면 싸웠지 다시 잔잔하게 이어진다고 보이진 않아요. 단 이 리딩은 지금 듣는 시점이에요. 타임리스이기 때문에 이 리딩을 발견하고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3, 4개월까지의 유효 기간의 리딩인 거예요. 우리가 또 5개월,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리딩을 발견한, 이 리딩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이걸 5월에 듣든 7월에 듣든 8월에 듣든 11월에 듣든 이 시점부터 3, 4개월까지 유효 기간인 결과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저는 붙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을 수 있고요. 싸우고 또 싸우고 다시 아닌 걸 알면서도 화해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연락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억지로 어거지로 괜찮겠지 좋겠지 어떤 욕망, 열정, 야망, 진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붙었다가도 금방 끝나요. 금방 타이밍 어긋나고 금방 싸우고 금방 또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고 위기 상황에 금방 놓이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관계가 시간이 간다고 붙어지는 관계는 아니다. 어쨌든 알아서 해결되는 관계도 아니다.
다시 이어질 가능성? 한 번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 4개월 안에 한 번쯤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번 분이 상대방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조건 하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관계가 3, 4개월 안에 어떻게든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이 관계에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번 분이 미친 듯이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사람을 돌진했어요. 자, 잠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그래서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도 본인의 직감을 아마 무시하고 싶지 않을 거고 이번 분도 이 관계를 붙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빨리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건 뭐 늦게라도든 이러고 싶은 건 내 욕심일 수도 있겠다.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서 진심으로 내 감정을 들여다본 결과라면 내가 과연 이렇게 행동할까? 나는 어떨까? 내 마음은 사실 어떨까? 내 마음은 지금 지치지 않았나? 내 마음은 지금 진심인가? 어떤 욕망, 야망,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내가 가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일련의 미련? 이런 거라도 남아있던 게 아닐까. 나는 진짜 이 관계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혹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그쵸? 조금 더 솔직해진다면 이게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분이 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이냐. 뭐 붙잡아야 되나요? 흘려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잊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향성 잡으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번 분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떠올렸어. 걔 지금 불편한 사람이든 누구든 떠올렸어요. 근데 이러면서도 내가 나한테 자신이 없는 거야. 이 번을 뽑았어. 그래서 이 카드 리딩을 일단 듣고 생각을 해보자. 혹은 어떻게 만나보자. 이 관계가 진짜 나오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이 리딩 카드를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번 분이 이 관계 안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싶다는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언을 듣고자 이 리딩을 들어온 게 아니라 애초에 나도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잘해봐야겠다. 혹은 연락해봐야겠다. 혹은 이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도록 둘 수는 없다. 혹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등등등 여러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 이유는 달라질 테니까 그런 여러 관계에 대해서 이유는 다 다르더라도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뭔가 이 관계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그걸 실행하고자 이행하고자 움직이려는 열망과 열정은 넘쳤을 수도 있으나 진짜 깊숙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카드는. 그리고 방향성 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을지 말지 이거 자체가 나한테 그러니까 50%라도 잡혀 있으면 이 리딩으로 50% 채워서 100%의 어떤 내 솔직한 적어도 100% 답은 아니더라도 100%내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번 분은 50%도 없어요, 마음 안에.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된 거죠. 어쩌면 진짜 어떻게 보면 방향성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리딩에서 당신 방향성 없다고 나옵니다 라고 할 때 맞아 라고 그때부터 뭔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니까 마음을 잡으시거나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어찌됐건 내 안에 지금 방향성이 아예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붙잡든 보내든 있든 간에 그걸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본인이 확실히 방향성을 잡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뭐 잊으려고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또 잊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붙잡거나 이러지 마시고 붙잡을 거면 확실히 그냥 붙잡아 보고 끝내더라도 미련 없이 행동하시거나 진짜 잊으려면 있는 쪽으로 그냥 쭉 가시라는 거죠. 보내주려면 보내주는 쪽으로 확 가시라는 거예요.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잡고는 있지만 보내줘야 될 것 같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나와 있는 카드 속 조언은 아셨죠? 그러면 이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드를 보고 약간 놀란 게, 솔직히 말하면 이와 같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예요. 저는 3번 분이 이 고민을, 이 사람과에 대한 똑같은 지금 이 고민을 길게는 몇 해에 걸쳐서, 정말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야.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면 짧게는 몇 달, 몇 주를 응축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민을 했거나, 응축된 고민, 진짜 엄청 압축됐어. 너무 많아갖고 진짜 압축 파일처럼 이렇게 진짜 농도 짙은 이 몇 주, 몇 달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고민, 아니면 정말 해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장기적으로 이 인연에 대해서 계속 뭔가가 계속 마치 그냥 돌아오는 신년처럼, 그쵸? 돌아오는 해에 마치 어떤 행사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또 비슷한 고민으로, 또 비슷한 분위기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이셨겠다. 이 리딩을 듣기까지도 굉장히 고민이셨을 거고, 어쩌면 이 리딩이 올라왔을 때 제가 우리 3번 분과 리딩이, 이 주파수가 맞든 안 맞든 이거는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지만, 3번 분 입장에선 진짜 나 약간 진짜 이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뭐라도 붙잡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 리딩이 반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말을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속마음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두 분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두 분이요, 서로 각자의 상처가 있고요, 각자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트리거가 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어요. 그게 계속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는 장기적으로,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적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을 상대방도 나를 건드리고 나도 상대방을 건드려요. 계속해서 서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끝나려면 이 관계가 이어지든 아니면 아예 정리가 되든 확실히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려면, 하고서 후회라도 없으려면, 이게 더 이상 감정적으로 건드려지는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서로 인지를 하거나. 근데 상대방도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은 그냥 본인이 잡고 싶은 감정만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의 두 분의 현실적인 문제든, 이 현실적인 상황이든 환경이든, 어떤 이슈가 된 아주 가장 큰 문제든 드러난 문제든 뭐든 간에 상대방도 놓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계속 그 생각에 꽂혀 있고, 나도 이 관계 안에서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감정, 그 계속 건드려진 그 트리거가 된 감정 있죠. 그게 계속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서로 대화를 한다고 쉽게 되지가 않아요. 왜? 대화를 하려면 마음이 일단 열려 있어야 돼요. 3번 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3번 분이 결코 미성숙한 분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와의 대화를 할 때 나 당신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당신 말 다 듣고 싶고 그러면서 내 이야기 하고 싶어,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도 정말 본인만의 철학과 소신이 있는 분이라고 카드를 통해서 보여지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겠는 건 3번 분은 이 사람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날선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히고 같은 문제 때문에 이거 몇 번을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어, 이 감정이. 그리고 자꾸 대화나 뭔가 이렇게 이 사람 자꾸 마주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 올라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확 공격하게 돼. 뭐 나도 모르겠어. 왜 자꾸 이 사람 앞에서만 서면 같은 행동이 나오는지, 같은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3번 분도 상대방 앞에서만 이러고, 상대방 아닐까요? 상대방 마찬가지예요. 두 분이 되게 비슷해요. 내가 닮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멀리하고 싶은 나의 단점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하지 않고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하고 너무 잘 지내고 싶어요. 3번 분은. 그리고 상대방도요, 나하고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거든요. 이 사람 마음을 봤을 때. 또 이 사람은
날 괴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두 분이 진짜 뜨겁게 사랑했거나 애증의 관계였거나 사랑을 넘어서 원망까지 하고 미워했던 관계까지로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3번 분이 상대방을 연인 사이가 아니다. 나 이 사람하고 그냥 친구다. 직장 동료다. 아니면 나 그냥 뭐 선후배 관계다. 아니면은 뭐 가족이다. 아니면 뭐 멀어진 옛날 친구다. 뭐 등등 이런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두 분의 그 우정, 두 분의 가족 간의 관계, 두 분의 이 특정 인물과의 어떤 요 관계 안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감정을 두 분이 공유했다고 봐요. 카드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3번 분 중에서 3번 카드를 뽑은 분 중에서 재회 상대를 떠올리고 이 카드 고르신 분도 되게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재회에도 이렇게 나오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재회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에로틱한 감정으로서의 재회 상대가 아니라면 몇 번을 붙었다, 좋았다, 떨어졌다, 좋았다, 떨어졌다, 괜찮았다가 싸웠다가, 괜찮았다가 싸웠다가 요게 반복된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반복되느냐? 서로 안 좋아하면요. 이게 반복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서로 안 끌리고 서로 안 좋아하고 서로 깊은 관계라고 생각 안 하면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리가 전혀 없죠. 우리가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서운하지 않잖아요. 이제 같이 옆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내 옆에 앉은 사람한테 서운한가요?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가방 이렇게 일어나려고 버스카드 찍으려고 딱 일어날 때 가방을 이렇게 살짝 툭 쳤어요. 근데 막 너무 상처받고 서운한가요? 막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옆에 앉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가방을 이렇게 칠 수 있지? 막 너무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막 저 사람 쫓아 내려가고 싶고 이러지 않잖아요. 정말 특별한 관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저는 이 사람과 3번 분이 이어진다. 시간이 가면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 저는 시간이 가면 또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카드는. 그리고 두 분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진심은요. 같이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설령 위험한 일일지라도, 설령 안 되는 일일지라도, 정말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혹은 너나 나나 결과는 뻥하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한테 익숙했던 방식으로 다시 가까워지고 싶고 다시 얘기 나누고 싶고 다시 같은 곳을 향해 뭐 가고 싶다. 여기까지도 뭐 좋게 보면 해석을 하지만 뭐 같은 곳을 향해 가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약간 좀 더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어느 관계인지에 따라서 3번 분이 대입을 조금 잘 융통성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 간에요. 참 희한하게 상대방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자꾸만 어쩔 수 없이 너에게 가게 돼.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연락하게 돼. 나도 어쩔 수 없이 네 생각이 나.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네 생각이 나.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하고 있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와 차라리 괴롭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관계가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에, 힘든 거에 중독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참 희한하죠. 지훈님, 힘든 거에 중독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안 좋을 걸 알면서도 입이 달면 그 음식을 찾거나 먹고 싶어지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누워있게 되는 것도 사람이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연락해보고 싶고, 또 후회를 할지언정 미친 척 해보고 싶고, 이것도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처럼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정리가 자꾸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굉장히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공존해요. 양면성이 너무너무 공존해요. 이게 계속 흑과 백, 이게 계속 같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공존해요. 양가 감정이 계속 공존해요.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나 너랑 가까워지고 싶어. 뭐 혹은 뭐 나 너랑 뭐 같은 팀을 하고 싶어. 나 너랑 다시 연락하고 싶어. 등등 그 뭐가 됐건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입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감정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힘들더라도 위험하더라도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기회만 된다면 또다시 그랬던 것처럼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나 우유부단해서 선택을 못 내리겠어. 이런 멘트까지도 나와요. 이런 메시지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카드에서. 너무나 중독적인 관계라서 약간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두 분이 저 에로틱한 감정 아니에요. 저 그냥 제 인간관계에서 친구 두고 뽑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희 회사 사람 두고 뽑은 거예요. 약간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라고 한다고 해도 상대방하고 나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드는데도 계속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솔직히. 3번뿐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좀 제발 나 좀 놔뒀으면, 혼자 생각 정리할 수 있게 놔뒀으면, 시끄럽지 않았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안 했으면 이런 감정도 있고요. 만에 하나 두 분이, 이건 약간 특별한 예시긴 하지만 가족 간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못하거나 연애도 안 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정작 우리 둘이 대화를 못하는 시간을 갖고 오해만 생기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계속 속 시끄럽다는 거예요. 좀 그만 듣고 싶어. 근데 나 혼자 생각하고 싶어. 주변에서 좀 이러쿵 저러쿵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겠냐? 우리를 멀어지게 했을까? 시간이. 아니면 우리를 더 애달게 했을까? 요거를 보더라도 시간은 우리에게 계속 상상할 거리를 만들어주기만 했다.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하거나 결론 짓거나 단판 지은 적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미래 카드를 보더라도 시간이 흘러간다고 두 분이 이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어떤 사이야, 우리는 어떤 관계야, 나 너한테 이럴 거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게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서로가 생각은 너무 많아질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약간 누군가는 어떠한 가능성도 볼 수 있어요. 혼자만의 생각에서. 이러면 되지 않을까? 저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시간이 흐르면 긍정적인 측면은 그거 딱 하나. 뭐냐? 지금은 현실적으로 서로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관계가 멈춰있는 느낌이 드실 거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누가 도움을 주던지, 내 운명이 바뀌던지, 하늘이 한번 다 싹 바뀌던지, 뭔가가 아예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이 문제, 이 관계 해결 못해. 이 상태예요, 지금 3번 분은.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럼 나아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딱 하나.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아무런 문제점, 해결점 못 찾겠다. 이건 나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 구해야 돼. 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적어도 가능성이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도. 이렇게 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라고 조금의 융통성이 생길 수 있다. 이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지금으로부터 3, 4개월 후에요. 타임리스 리딩이기 때문에 이 리딩을 5월에 보든 8월에 보든 12월에 보든 상관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시점에서 3, 4개월 사이의 흐름인 거예요. 이 안으로 최대 3, 4개월이 흐른 이후에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간이 흐르면 독이냐 약이냐, 약은 맞습니다. 시간이 차라리 흘러야 돼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냥 모든 걸 다 경험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나한테 다 상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경험일 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좀 더 가벼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의 가능성,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이 가능성과 붙잡아야 되냐, 놓아야 되냐, 잊어야 되냐,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카드가 나에게 주는 조언 메시지로는 당신이 이 관계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 절대 화낸다고 이 상황 나아지지 않아. 화내고 폭력 쓰고,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무슨 정말 무슨 뭐 주먹질하고 이거 아니에요. 막 뺨 때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폭력적인 감정 있죠. 이런 폭력성 쓰고 막 이렇게 확 터트리고 분출하고 이런다고 이 관계 되는 거 아닌데 당신 능력 중에 이 메시지 카드들이 말하는 게 우리 3번 분의 능력 중에는요. 대단한 인내심과 이 사람을 끝까지 다룰 수 있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나와요. 이건요. 정말 맨손으로 사자를 길들이는 것처럼 힘카드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3번 분의 내면에. 그래서 이 관계는 3번 분이 결국에 다룰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다룰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 이 관계를 놓는 것도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감정을 다루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관계를 놓으면 상대가 어떻게 되든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 관계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나한테 이 관계를 놓았을 때 나에게 득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적어진다거나 똑같은 실수를 안 한다거나 계속해서 애증의 관계로 가지 않는다는 거. 이랬을 때 장점을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 관계를 다뤄라. 그 끝에 이 사람을 놓는 게 됐건 이 관계의 감정을 정리를 하는 게 됐건 뭐가 되었건 혹은 진짜 이 관계를 내 손 안에 내 바운더리 안에 들여오게끔 붙잡아두는 이 인연을 붙잡아두는 그게 됐건 당신에게는 이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카리스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니 그리고 굉장히 큰 높은 깊은 내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엔. 인내심,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꾸준하셔야 돼요. 이 사람 붙잡고 놓아주고 잊고 뭐 다 괜찮아요. 붙잡아도 되고요. 놓아도 되는 인연이에요. 왜? 자, 제가 분명히 이 카드들에서 너무 두 분이 반복됐을 거고 붙었다 헤어졌다 했을 거고 또 같은 문제로 계속 싸웠다가 또 좋았다가 이 관계가 그리고 쉽게 끊어지지도 않아서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했지 이 사람이 3번 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놓아도 되고요. 사실 붙잡아도 되는 건 내 선택인 거예요. 3번 분의 선택. 여기 이 카드 어디에도 3번 분에게 상대방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붙잡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놓더라도 본인이 조금 아플 거예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놓아도 되고 붙잡아도 되고 본인의 역량이 달려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보다는 덜 괴로울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생길 건데 그 조건은 3번 분이 이 사람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이 관계에서 얼마나 내 내공을 발휘해서 전두지휘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관계다라는 거고 나 혼자 싸워야 돼요. 사람들, 주변 사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나 혼자 싸워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나밖에 없어요. 이 관계 안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확실한,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결정 못하겠어요. 지은님 사실 전 너무 결정 못해서 차라리 그냥 결정을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타로 카드로 답을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만 있다면 들어주세요. 이 관계가 결국 내 마음에 달리긴 했어요. 붙잡고 뭐 하든 내 맘인데 가능성은 있다고 나왔고 3, 4개월 후에. 근데 저는 이 관계가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엄청 되거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카드 어디에도 3번 분이 이 관계를 계속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는 건 환경 때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헤어지면 그만인 연애로서 만난 사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진짜 내 마음만 정리되면 끝나는 관계인데 예를 들어 지금 3번 분이 이 사람 직장 동료나 아니면 이 사람을 봐야 되는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 두고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미칠 노릇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연인 사이면 헤어지면 그만인데 재회 사이면 안 만나면 그만인데 도움 안 되면 근데 이 사람하고 매일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정 기간.
내가 다 때려치지 않는 이상, 가족하고 막 절연하지 않는 이상 봐야 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쨌든 나한테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라 라기보다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행복을 주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 자체도 애초부터 좀 스트레스가 있는 관계지 우리가 되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연인으로 치면 그냥 육체적으로 끌리는 관계지 내가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리면서 너무 자잘자잘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끌리거나 피지컬적으로 끌리거나 응? 도파민이 확 돌면서 끌리는 확 불붙는 그런 관계지 혹은 삼각관계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거나 뭐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관계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부터 미래를 쭉 내다봤을 때 행복과 미래의 안정성을 주는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인 관계도 아니라고 치면 그게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연인 관계면 내가 나만 마음 정리하면 되지만 상대한테 계속 연락 오면 내가 연락 안 받으면 되지만 이게 계속 얽혀있는 관계라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인내심이. 그리고 내 내공의 역할이 에로틱한 감정이 아닌 관계라면 더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내공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내가 다스려야 돼요. 이 모든 걸. 내 감정도, 내 화도, 내 내면 아이도, 상대방조차.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안 되면 진작에 이 카드에도 포기하라고 나왔겠죠. 내가 안 되는 일을 인내를 해가면서까지 다스리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러한 힘이 있고 이 관계 안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 지금처럼 이렇게 뻔한 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스트레스적인 관계가 아닌 또 다른 옵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들 여러 개의 가능성들이 보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내공으로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해봐라. 이렇게도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요. 정말 이 사람하고는 그냥 너무 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사람하고 뭐 어떻게 될까 이 인연이 뭐 어떻게 될까 이거 너무 미래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이 사람 때문에 힘들 땐 나를 돌아보라고 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 보다. 내가 지금 뭔가 키워야 되는 내공이 더 있겠지. 내가 인간관계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무언가가 있겠지.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든 내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걸 그대로 행하든 어쨌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책임져야 되는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러한 관계가 계속 반복되나 보다. 나하고 이 사람 사이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나 보다. 이 문제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나 보다. 안 끝나고 계속 반복되나 보다. 똑같은 게 계속. 알아줄 때까지. 누가? 내가 나를. 아셨죠? 그래서 3번 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이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상대방 탓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보라는 신호예요. 나를. 지금 내가 무슨 감정 느끼고 있고 내가 여기서 뭘 딱 알아차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내 내공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내공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여러분 막 지훈이 솔직히 된다면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냥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는 운동하고 전 똑같다고 봐요.
그 근육 만들려면은 결국에 계속 아프고 근육통 있고, 그쵸? 아프고 성장하고 이거 반복이잖아요.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3번 분이.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억울해하면 이건 진짜 정말 덧없는 게 돼버려요. 그게 진짜 억울하다면 이걸 진짜 성장의 기회로 발판 삼으셔서 마음의 내공을 제대로 키워버리면요. 내 인생 난이도의 레벨 자체가 확 업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저 이거 3번 분 리딩이 제일 길었다. 아셨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되게 많아 보여요. 그리고 이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든 아니면은 단기적인 고민이었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고, 4번 분이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이제 거의 다 내렸거나 내릴 순서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A와 B의 선택이에요. 이건 이제 4번 분이 어떤 관계를 두고 뽑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시가 딱 와닿으실 수 있는데, 내가 가족을 두고 뽑았든 친구를 두고 뽑았든 뭐 끝나가는 연인이나 뭐 헤어진 전 연인하고도 뭐 연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진짜로 끝난 걸까 싶어서 보는 거든 간에 이 관계는 A와 B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친구로 지내거나 아니면 그냥 대면 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뭐 유지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어지거나 확실히 끝내거나 이것 중에 선택이다. 혹은 뭐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리하거나 이렇게 좀 뭐 아니면 도의 선택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건데, 결정 자체는 4번 분이 조금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일단 이 사람이 나와 이 인연의 실이 이어진 걸까 끊어진 걸까 아니면은 뭐 좀 느슨해진 걸까 어느 정도의 이 지금 상태인 건가 라고 봤을 때 끊어진 거는 맞거든요. 이 상황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이 관계는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확실히 깔끔한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없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이 돌아섰어요. 나도 어쩌면 이 사람이 돌아서길 바랬을 수도 있고 돌아서는데 한몫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돌아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돌아섰기 때문에 상대가 돌아서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상대방은 지금 가장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되는 거, 잡고 싶은 사람보다 잡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한테 지금 당장이 필요한, 당장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상황을 택하면서 마음만큼은 4번 분에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돌아선, 이제 방향 자체가 완전히 돌아선 그런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연결점이 있느냐라고 카드에게 물어본다면 두 분은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도 내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힘들었을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졌어야 하거나 싸웠거나 뭐 이랬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그 상황 자체는 너무 참기 어렵고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애정과 마음과 이런 호감도나 이런 것이 없어서 돌아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 정리가 완전히 끝나고 막 정 떨어지고 조금은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그 상태에서 돌아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돌아서야 하니까, 이어질 수 없으니까, 지금 이어가는 건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만큼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태에서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있다. 상대방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카드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의 무의식, 감정에 어떤 잔재가 남아있느냐라고 한다. 뭐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느냐, 미련이 있느냐, 혹은 어떤 이미 정리된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자체는, 감정 자체는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이 있고 당신은 좀 돌아서고 이 인연이 지금 이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멀리 돌아가야 하는, 뭐 갈 길 서로 가야 하는 상태일 수는 있어요. 인연 자체는 현실적으로 끊어져야 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상황 때문에 상대방은 다시 돌아올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 혹은 우리 다시 만나자. 지금은 아니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연락할게. 지금은 아니지만 정리 다 되고 연락할게. 지금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면 연락할게.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너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면,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나의 감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싶어. 나는 다시 너와 새롭게 어떠한 감정, 좋은 감정으로 뭔가 좀 써내려 가고 싶어. 너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까지도 가는 거라서, 만약에 4번 분이 이 사람하고 연인이야. 뭐 근데 이거는 뭐 가족 간의 관계라도 대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연인 간의 에로틱한 이런 예시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이든 간에 새롭게 좀 시작하고 싶은 거죠. 이 깊은 무의식은 기존의 관계를 이어가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예를 들어. 그럼 그 감정 다 잊고 새 출발하고 싶거나, 그간의 감정, 그간의 힘들었던 거 다 벗어 던지고 해결하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고 싶거나, 그러고서 다시 그냥 서로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좀 덜 무거운 마음으로, 덜 복잡한 마음으로, 서로 미운 감정, 원망감, 서운함 이런 거 그냥 다 없이 좋기만 하고 싶어. 나 너랑 힘들고 싶지 않아. 나 너랑 그냥 좋고 싶어. 이게 설령 내 욕심이라도 나 그냥 너랑 좋고만 싶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감정에는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한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 사랑과 좋아하는 감정은 연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친구나 뭐 동료,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굴 뽑았느냐에 따라 대입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어찌됐건 시종일관 나에 대한 호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어질까? 우리가 가능성은 봐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마음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지훈님, 저 이 사람하고 다시 이어질까요? 시간이 흐르면, 혹은 시간은 우리를 뭔가 멀어지게 하는 걸까요? 우리를 다시 이어주게 하는 걸까요? 시간이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나실 거면, 다시 이어가실 거면, 연락하실 거면 최대한 빨리 연락하고 빨리 만나는 게 좋다고는 나와요. 오히려 시간을 오래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가 지금은 당장 너무 좋고 괜찮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 무의식도 상대방도. 그러니까 물론 4번 분에게는 이게 그렇게 좋은 감정이냐? 라고 묻는다면 4번 분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지훈님, 사실 저는 상대는 뭐 좋다고 나왔을지언정 저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고민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지금 좋아만 하고 있다. 요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해결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가 가까워지느냐?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질까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왜? 시간이 오히려 너무 많이 흘러버리면 서로 안 좋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더 많이 기억이 되살아난다. 더 많이 짙어진다. 이 농도가, 상처의 농도가 더 많이 깊어져서 원래라면 그냥 좋은 기억 정도로 하고 그러다가 연락하고 만날 수도 있을 시기가 너무 많이 늦어진다면, 이 사람과 내가 근데 그때 사실 안 좋긴 했어. 근데 그때 좀 힘들긴 했어. 이렇게
좋긴 하지만 사실 걔한테 내가 상처받은 것도 많잖아? 너가 나한테 상처 준 것도 많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만약에 두 분이 서로 만날 마음이 있거나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용기를 내서 상대방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으로 선택을 한다면 아까 제가 선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뭐 아니면 도의 선택에서 나는 만나는 걸 선택하겠다. 용기 내겠다. 라고 4번 분이 선택한다면 차라리 빨리 먼저 행동하시는 게 낫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상대방도 이 리딩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신기하겠지만 우리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이 리딩을 전해줄 수는 없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나한테 다시 돌아올지 다시 마음이 흘러올지 이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도 지금은 너무너무 좋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차라리 적당히 좀 흘렀을 때 그게 만약에 지금이라면 지금 아니면 뭐 최대한 한 달 안으로 서로가 그냥 다시금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를 해보거나 정리해야 되는 감정이 있으면 차라리 빨리 연락해서 빨리 정리를 하거나 좋은 감정을 이어가거나 그게 낫지 여기서 3, 4개월이 흘러버린다?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 3, 4개월이 흘러버리면 그땐 진짜 돌이킬 수 없어질 수가 있다. 근데 엄청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느낌보단 상처가 그냥 되게 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처가 더 떠올라. 원래는 보통은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라는 게 안 좋은 기억도 미화되기 때문에 괜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처가 더 깊게 떠오를 수 있다.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어질까라고 하면 전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거나 상대방은 사본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미련을 잘 놓지 못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이가 운명일까? 우리 사이가 다시 어떤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이어질 수가 없나? 그냥 마음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어질 가능성이 완전히 희박한가라고 재차 묻는다면 상대방은 나에 대한 미련도 너무 많고 나를 너무 많이 좋아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이 걸리면 상처는 수면 위로 떠올라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뭐 그게 내년까지 가든 이 리딩 듣는 시점에서부터 한 6개월이 흐르든 1년이 흐르든 간에 이 사람한테서 웬만하면 나에 대한 감정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을 거고 그건 사실 4번 분도 좀 마찬가지라서 저는 4번 분도 상대방을 쉽게 잊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냥 계속 뭐 한편에 생각나는 사람 마음 한켠에 그냥 존재하는 어떤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좋고 이렇게 그냥 현실을 살아도 그냥 어느 정도 마음 한켠에는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 좀 좋은 감정이 서로 있기 때문에 상처도 또 떠오르는 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근본적인 베이스에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도 나를 너무너무 좋게 봤고요. 나하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도 나오고 나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나도 상대방과 있었던 감정이 함께했던 감정이 굉장히 좋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4번 분이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 때문일 거예요. 마음만 놓고 본다면 두 분이 연락을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현실적인 상황이 뭔가가 안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너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놓여서 내가 이 인연을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상대방도 나와 진짜 완전히 끝난 걸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거지 마음만 놓고 본다면 나도 무의식 중으로는 상대가 나를 완전히 내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어떠한 좋았던 정말 괜찮았던 그리고 너무 즐거웠던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4번 분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뭔가 붙잡아야 되냐 그럼 말아야 되냐라고 나올 때 또 고민의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된다.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된다인데 저는 지금 당장은 4번 분이 움직이는 카드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직감 따르는 카드라서 당신의 직감 따르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알려주는 대로 어디 가서 상담을 받거나 어디 가서 조언을 듣거나 지금 제 리딩도 결국엔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딩으로서 내가 선택하는 거지 누군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거 따를 분이 아니기도 하고 4번 분이
4번분의 직감이 가장 정확해요. 이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게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낼 인연인지를 내가 내 직감을 통해서 따르셔야 되고, 현실적인 상황에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이 무엇이냐, 붙잡아야 되냐, 보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운명 사이에서, 나의 자유의지와 운명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인연을 이라고 묻는다면, 카드는 당신 직감 좋잖아. 당신의 마음의 메시지를 따라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한들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닐 거야. 당신의 직감을 따라가. 그게 매우 정확해. 그리고 생각을 또 해보고, 고민을 또 해보고, 그리고 혹여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래도 당신은 분명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거야, 쉽게. 이렇게는 말은 해줘요. 힌트는 주고 있어요. 왜? 아무리 직감을 따라간다 한들 4번분이 당장 움직이는 카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약간 비밀스럽게 혼자만이 간직하고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한테 티 안 내고 표시 안 하고 이 인연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저는 답답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서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되려 신중해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답답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 깊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만 두고 봤을 땐 어쩌면 현실적으로 머리 아픈 관계일 수 있어도 참 이 인연이 어떻게 보면 특별하기도 했다. 나한테 이 정도의 고민, 이 정도의 깊은 감정, 이거를 느끼게 할 수 있던 사람이라는 건 대단한 인연이기는 했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 인연을 그저 골칫거리, 내가 선택 못해서 생긴 문제, 답답하다, 이렇게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4번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분하고 상대방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이어지게 됐을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그게 결과론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든, 아니면 정말 돌아보니 진짜 이렇게 이어질 수도 되게, 이어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이 사람하고 내가 접점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걸까? 이것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종류의 운명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건 상대방하고 지금 나하고는 이 끊어지기 전, 이 사람하고 정말 끊어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아닌 초창기의 어떤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5번 분이 지금 어떤 상대를 두고 이 리딩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5번 분은 지금 이 사람을 차단하셨나요, 혹시? 어차피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인연, 나에 대한 감정, 이게 어떻게 나온다 한들, 이 사람하고 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한들, 나는 이 사람의 연락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야. 에 놓여 계신 5번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이 사람을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상대가 나를 차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연락을 아예 못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차단, 그게 아니면 번호를 바꿨다거나, 아예 계정이나 이런 것 자체를 다 비공개로 돌렸다거나 등등, 상대가 나한테 아예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면 나도 상대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뭔가가 약간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라는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감정 흐름에서 상대방과 내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안 좋은 감정, 어떻게 보면 슬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배신감 느껴지고 뒤통수도 얼얼하고 마음에 너무 찢어질 것 같고 나 이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야 라고까지 갈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두 분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이 감정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서로가 조금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너무 좋은 감정으로 지금 이어져 있어.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이런 감정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주된 감정이,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리딩을 보게 되는 이 시점에서의 감정은 상대방도 힘들고요.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건 이 인연이 끊어지기 전 혹은 뭐 끊어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방과 내가 대화도 편하게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어쩌면 5번 분이야말로 이 리딩을 듣고 내가 대리만족을 하든 아니면 이 리딩에서 상대가 어떤 식으로 뭔가 나오는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대변해서 듣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조차도 내 마음을 좀 달랠 방법이 필요했다든지 할 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본인이 굉장히 좀 잘못한 부분, 본인이 조금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내 과오라는 부분, 실수했다라는 부분, 내가 잘못을 했다, 이런 거, 내가 상처를 줬다, 이런 마음도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에도 두 분이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라 했잖아요. 상대방은 아직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제가 정말 시절 인연이다,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 시간에, 그 시기에, 그 계절에, 그 날에, 그 달에 볼 수 있었던 진짜 시절 인연이다. 어떻게 하면 딱 그 내 인생의 주기에서 그 순간 이 사람을 만났을까? 그 순간 이 사람과 알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돌아보면 굉장히 진짜 좀 신비스럽다라고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은 나에 대한 어떤 감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힘들고 본인이 뭐 상처를 줬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감정들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매우 운명적이고 드라마틱했다라고 본인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상대방이 깊은 무의식 그리고 두 분의 어떤 끊어질까 말까를 놓고 보는 이 시점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모습도 보이기는 해요. 한 번쯤은. 정말 이거 뭐 2번, 3번 이렇게 계속 연락한다 이게 아니라 뭐 받을 때까지 연락한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 5번 분한테 언젠가는 한 번쯤 연락을 할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운명적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운명적으로,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쓰게 되는데 정말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딴 사람 만나고 있거나 상대한테 다른 사람이 있거나 뭐 그런 거를 다 제쳐두고 한 번쯤은 상대방이 나와 연락을 하게 되고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 시점이 있겠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이 리딩을 보는 시점에서 단순히 짧으면 몇 개월 뭐 요 정도가 아니라 길게 1년 정도는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으려면 내 번호가 그대로이거나 내가 상대방을 차단 안 했다거나 내 연락처에 상대가 계속 있다거나 내 계정이 비공개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사실상 상대방도 이렇게 엄청난 확신을 갖고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관계는 안 좋았던 기억보다는 그래도 좋았던 기억,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어지는 마음 또는 후회, 미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을 가능성이 큰데, 상대가 나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우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다 좋은 건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다시 한다. 재회운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재회 유무도 맞겠지만 이제 순서대로 쭉쭉쭉 보는 것도 맞겠지만 이 재회 상대한테 나한테 연락이 오면 끝인가요? 우리가 재회가 잘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재회가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을 서로 안 겪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재회 유지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재회만 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재회가 되는 시점에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에게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생길지, 혹은 누가 더 좋고 말고를 떠나서 나도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줄지 아닐지, 나와 이 사람이 잘 맞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연의 합에서는. 그냥 단순히 일단 지우님 저 급하니까 상대방하고 저하고 재회만 되면 돼요. 연락만 온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때 제가 알아서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타로를 미리 열어보는 이유는, 카드들을 미리 이렇게 쭉 보는 이유는 어떠한 조언점, 그리고 한 번 더 좀 신중히 깊게 생각해보고 싶고, 내 마음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싶고, 나의 노선도 확실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어찌됐건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시점, 길게 1년을 두고 봤을 때 운명적으로 서로가 이끌렸던 만남이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원망도 애증도 이게 다 섞였어요, 이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상대가 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워하고 애틋하게 되고, 안 좋았던 기억은 다 미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상대한테 또 한 번 연락이 올 수가 있다,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이 사람 내 연락처 알고 내가 이 사람 차단 안 했을 경우에. 근데 중요한 건 상대가 그럼 나한테 좋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한테 연락이 닿았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어떤 다른 방안이라도 있는지, 내가 이 사람 붙잡아야 되는지, 헤어져야 되는지, 정리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시점에요, 우리 5번 분은 혼자서도 아무렇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너무나 여유로운 상태예요. 굉장히 안 힘든 상태예요. 홀가분한 상태예요. 즐거운 상태예요.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연락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와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 지금은 너무 힘들거든요. 고민도 돼요. 내가 먼저 연락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수십 번 해보셨을 거예요, 5번 분이. 근데 5번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라서 유독 내가 괴로웠다는 걸. 이 사람이라서 유독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그래서 상대한테 연락이 오고 말고 내가 이 사람 정리할까 말까 지금은 너무너무 고민되고 서로 아픈 기억이 크겠지만,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나한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받아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카드는 왜 당신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라 아마 상대방의 연락 그렇게까지 간절한 상태 아닐 텐데?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한텐 기회도 옵션도 더 많은 여러 가지 타이밍, 인연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심지어 혼자서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기에 상대가 하필이면 그때 내 생각에 나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나는 굉장히 둘 중 하나예요. 굉장히 여유롭게 이 사람의 연락에 대처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이토록 연락을 바라고 혹은 이토록 긴가민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사람의 연락이 맞아? 나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때 이렇게까지 괴로워했다고? 힘들어했다고? 라는 느낌이 드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5번 분이 당장 예를 들어 1년이건 언제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 알겠지만 당장은 내가 이 관계를 붙잡아야 되냐,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 거냐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인연의 끈은 이 좋은 감정이라기보단 조금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로 좀 남아있고,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서 남아있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인연으로서 끈이 계속 이어지고 있냐라는 거는 의문이에요. 사실상 상대가 나에게 설령 1년 후에 1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나에게 연락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안 좋았던 기억이 다 잊혀져 가,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해 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그 연락이 두 분의 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고, 심지어 5번 분이 전혀 안 반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지를 봤을 때는 이 인연의 끈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상대도 그때쯤엔 내 생각을 할 거니까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걸 인연의 끈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엔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생각이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우리의 인연의 끈이 쭉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6개월 안으로 연락이 올까? 6개월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적어도 1년 이상의 카드라서 상대방과 내가 6개월 이후까지도 연락이 계속 안 된다면 이 인연은 끈이 끊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인연의 끈이 남아있냐 이 시점에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다. 그러나 추후 1년 정도가 한 사계절이 다 지나고 나선 상대방이 나에 대한 미련 어떤 좋았던 기억이 더 애달고 애틋해져서 다시 찾고 싶어하는 감정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가 이 인연을 붙잡아야 되느냐 놓아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 나는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 잡고 싶어서 그렇다고 한들 이 인연을 뭐 붙잡고 있어도 되고 놓아주어도 되기는 하지만 가슴속에 그냥 담고 있어도 된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저는 5번 분이 이렇게 지금 카드가 나오는 걸 봐서는 5번 분도 자존심이 만만치 않게 상하는 일이 있었거나 내 자존심에 굳이 너를 이렇게까지 잡고 싶진 않아.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싶진 않아. 내가 막 너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 이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걸 거예요. 지금 붙잡을까요? 놓을까요? 정리할까요? 잊을까요? 이런 물음에 그냥 당신 마음 안에 추억으로 그냥 간직해도 좋아. 굳이 그렇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붙잡고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마음에 담아도 마음 속에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실상 이 리딩을 보면서 분명히 5번 분이 긴가민가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긴가민가한 상태. 내가 이 사람 진짜 좋아해서 이거 보고 있는 건지 이 사람 싫어해서 보고 있는 건지 뭐 모르겠는 어떤 이런 상태. 근데 중요한 거는 5번 분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있고 심지어 배신감도 들고 너무 이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가 회복이 안 돼. 쉽사리 회복 자체가 안 돼. 너무너무 에너지가 소진됐어. 이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나 지금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 정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자존심도 좀 상해요. 사실 이렇게 대놓고 붙잡기에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나오려나 라는 느낌으로 이 리딩을 보셨을 가능성이 크지 5번 분도 지금 이 리딩을 듣고 당장 어떻게 나오면 일단 나 지금 뭔가가 뭐 훅 시원해질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바로 연락해 볼 거야. 아니면 나 진짜 이 사람 때 하루하루 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이 관계 잘해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뭐 에로틱한 관계든 이게 친구 관계, 가족 관계로 뽑으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이런 관계 안에서는 예를 들어 계속 봐야 되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건 뭐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로 이 사람을 두고 봤어요. 이 인연이 어떻게 될런지 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 관계는 지금보다는 차라리 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쯤에는 서로 어떤 악감정 없이 대화가 잘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쯤 돼야 5번 분의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요. 5번 분도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게 회복이 되고 다른 것들로 풍요로운 것들로 채워지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감정선에서 서운함이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과의 대화도 관계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연이. 그제서야. 나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좋은 감정이 지나쳐도 안 되고요. 너무 싫은 감정이 지나쳐도 좋게 말하자고 앞에 이렇게 대면을 해도 이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감정의 폭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 그래서 5번 분도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감정 정리가 필요한데 이게 시간만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5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